이 무슨 회계망측한 짓입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기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입니다. 회계망측한 짓,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나온 말입니다. 여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꺼내들면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다릅니다. 그거야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가 수차례 이제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국민의힘. 그렇지만 오늘 조간신문들 대단히 부적절하다. 민심은 안중에 없나.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이렇게 비판 사설을 일제히 쏟아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직격을 한 데 이어서요.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내란 속의 면회망동 장동혁을 규탄한다. 윤석열 복귀 시도하는 장동혁은 사퇴하라.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어게인 교주를 자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행위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면회를 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박진영 의원님, 먼저 민주당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앞서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게 위헌정당 심판감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누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개인적으로 방문했다. 그 개인입니까? 총리의 소신인 거고 그러면은 전범 국가였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당대표나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면회를 가신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대표 신분으로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면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헌법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면회했다. 이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다. 위헌정당입니다. 통진당이 해산된 사유 중에 하나가 내란 예비 음모입니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김기웅 의원님 반론 내시면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의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내란팔입니까? 그리고 극우입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헌재에서 탄핵 소추됐을 때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갈 때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렇게 100% 확신한다면 왜 헌재 했을 때 뺐습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 아닙니까? 뒤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직권남용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내란죄 관련해서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내란하고 그리고 대통령, 국민들이 봤습니다. 저도 헌재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판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레 내란 몰이를 한다는 거 이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10분 동안 개인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린 게 이렇게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가 왜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는지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내란 세력이고 극우 세력입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를 지지했던 40% 이 사람들 내란이고 극우 세력입니까? 제가 볼 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저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헌재에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불법 계엄이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뭡니까? 대통령이 법률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불법 계엄.
이것에 헌재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봐도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언론이라든가 모두가 컨센서스가 되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되게 위험한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내란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헌재가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거를 컨센서스가 있어서 동의하고 쓰고 있다? 그거는 민주당식의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요.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안 한 게 됩니다. 불법 계엄도 안 했는데 왜 탄핵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헌재에 대해서 파기하자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됐다고.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헌재에서 불법 계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은 제가 군대가 분명히 동원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좀 법을 좀 이해하고 좀 아니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 말씀까지는 드릴게요.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대장동 그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줄탄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사실상 명시적으로 하는 거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헌재 결정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당의 이 끊임없는 어떤 줄탄핵에 대해서 의혹만으로 그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탄핵 심리 제도를 악용하는 거 이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어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곧 내란과 계엄과 내란을 등치했다는 이 주장은 논리 비약입니다. 삼김 씨가 1980년도에 민주화 봄을 이루겠다고 나와서 데모하니까 총칼 들고 나가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고 쿠데타 한 게 전두환이에요. 똑같은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시는 논리는 윤석열과 똑같은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공중파라든가 방송에서 토론을 할 거라면요. 불법 계엄이었다는 만큼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나머지 두 분께도 발언 기회 드릴게요. 조기현 의원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따져도요.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 그 행위 내용은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갔습니다. 그리고 진입했지요. 예. 그리고 폭력적인 수단을 썼습니다.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갔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당시에 신군부에도 똑같이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있었죠. 그때 국회에 계엄군이 갑니다. 이 상황 자체를 내란의 구성 요건에 선입된다고 본 판례가 96년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거 뭐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내란죄 아니라고 믿고 싶으면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지금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내란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형법상 구성 요건은 충분히 성립돼 있고 예. 그게 전두환 일당에 대한 신군부 판례에서 성립돼 있던 내란죄에 대한 인정 판례입니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내란죄에서 폭력의 범위는 국회 군대를 계엄군을 보냄으로써 그로 인해서 느끼는 국민들의 불안감, 공포감 이게 내란죄 성립 요건에 충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따질 게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위법이지만 내란은 아니다. 그건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기본적 법리 적용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다 발부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다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내란 방조죄로 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대법원까지 그 피고인들이 재판받아서 본인의 무고함을 다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반적 그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걸 내란죄로 평가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예. 봅니다. 김동훈 의원 말씀까지 듣고 다시 장동혁 대표 면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김동훈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계엄이 헌법에 위배된 위헌이라고 해서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 중 아닙니까? 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그것을 지금 따지기 위해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건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박 법무부 장관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질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은요. 기승전 내란이라는 것은 바로 12월 3일 이후에 3일 뒤부터 민주당이 아예 그 프레임 아마 그 반박을 못 하실 겁니다. 그것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재미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믿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내란 재판의 최종 귀결점을 보고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느냐. 왜 지금 진행 중인 걸 모든 상황이 바로 영장도 기각하면은 이건 내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다. 저 사람도 이 내란 범위에 크게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예단을 한 것은 매우 이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같이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시각으로 보는 거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사형이냐 무기징역만을 지금 따지는 그런 재판이라면은 재판 뭐 합니까? 반드시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1심, 2심, 3심 다 민주법 체계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승전 내란, 기승전 윤석열 이런 프레임은 글쎄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매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자세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방해한 사실이나 또는 선관위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은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문에 결정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지금 이 토론의 결론을 지으실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내란에 집착하지만 말고 예. 민생과 경제도 챙기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불법 계엄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3대 일간지 사설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면회간 국힘 대표 민심은 안중에 없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대단히 부적절하다. 윤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이렇게 일제히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안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특히 언론 쪽에서는 거의 이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이렇게 나오는 걸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것은 역시 장동혁 대표가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약속이죠. 나는 적절한 시점에 내가 당선이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문제일지 언제 면회를 하는가 이것은 뭐 예정된 순서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아쉬운 점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바로 TPO라는 게 있죠. T가 뭐 시간이고 P 장소, O가 상황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쉬운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감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이어서 아까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말 이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옷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도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떠났다 또는 떠나기로 지금 그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꼭 그 상황을 이렇게 요때 했어야 되는지 아무리 약속이 중요하도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의 전체적으로 나갈 방향 또 지금 여론조사 한참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그 행동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줘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요거 하나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나 송진호 변호사가 또 장동혁 대표의 면회를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요지가 일반 접견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있는데 조기현 의원님 좀 한절기라 좀 기침이 나오시는데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네네. 일반 접견을 비판한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일반 접견이든 뭐 특별 접견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지금 행태를 보면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 이후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보면
2025년 3월 1일 3.1절 보수 집회였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 자체를 원래 인정 안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전당대회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전환길 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그분들의 픽을 통해서 지금 대표 자리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보이시는 발언, 행보를 보면서 그래 극단적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10분짜리 일반 접견이든 1시간짜리 특별 접근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권을 바라는 분들까지 다 끌어안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라고 하면 이건 내란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김계리 변호사의 저런 비판은 현재 국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기도 어렵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지금 김계리 변호사나 송준호 변호사의 저 의견이 혹시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대리로 올렸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가고 거리에서 외치는 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 극우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면 내란이고 극우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비판하면 내란이고 극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프레임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죠. 언론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광장과 거리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목소리, 이제까지 삶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있고 그게 내란과 극우라는 프레임 속에서 해석된다고 했을 때 누가 이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온전하게 형사적 절차에 맡겨두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하셨잖아요. 의회 권력 있고 행정 권력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세에 치중하시고요. 부동산 문제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질문만 박진영, 김동원 두 분께 드릴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전당대회 때 약속은 한 게 있으니 차라리 지방선거 가까이 말고 지금 빨리 털고 그때 되면 잊혀지겠지. 이 전략으로 지금 빨리 한 거다. 이 분석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그래서 이걸 쇼라고 본 것 같아요.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별로 이슈되지 않을 때 조용히 한 건 하고 가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뭐 알겠습니까? 판사하시던 분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방선거 지더라도 나는 핵심 지지층을 내 주위로 끌어모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찾아간 것 같아요. 김동연 의원님. 예, 판사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도 구별을 못한다 말씀은 좀 조심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직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판사에 대한 사법부 개혁이 나오는 마당이니까요. 그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격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지방선거 관련을 해서 지금 상황이다. 제가 아까 TPO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을 바로 이 시점을 택한 게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 득실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특별 면회에서 일반 면회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구치소에서. 그래서 간 것이고 약속을 지켰다 하는 게 이제 초지일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이미 언제 가도 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에 대한 유불리 이거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이슈는 마수 토론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